메이지 유신은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펼친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은 서양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크게는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제도까지 다 바꾸게 되고요. 사소하게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까지 모든 걸 서양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이 사진은 메이지 천황이 일본 전통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서양식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인데 두 사진은 불과 1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네. 메이지 천황은 서양인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양식 복장을 하며 근대화의 본보기로 나서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지컬. 네, 피지컬. 이 사진은 미국에 방문했던 일본 사절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히 저 뒤에 뒷줄은 또 보면은- 서 계시거든요. 예, 서 있는 사람들 비교만 해도 많이 차이 나네요. 20cm. 모자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다들 어깨 정도 예. 높이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러네요. 당시 일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55cm였다라고 해요. 아 진짜. 반면에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73cm였다고 합니다. 와. 당시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1이었다고 해요. 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았네. 예, 그러니까 키가 큰 서양인들을 올려다봐야 되는 것은 좀 열등감 내지는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만들게 됐겠죠. 이에 본인들은 작은 체구를 서양인들처럼 크게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 서양식을 먹고 뼛속부터 바꾸기로 하는데 뼛속이 안 바뀌죠, 쉽게.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이때 일본 정부는 쌀과 생선, 채소 위주였던 전통 식단 대신에 육류 위주의 서양식 식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오래된 인식을 깨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육식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이 한 명 있게 되는데요. 천황 아닐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천황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오쿠보 토시미치의 일본인도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서양인 못지않은 큰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천황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일본인들을 크게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건 1872년 1월 24일에 발표된 신문입니다. 我が朝にては中古以来肉食を禁ぜられしに恐れ多くも天皇言われなき義に重しめされ今時肉食を遊ばさるる旨宮内にてお定めこれありたりという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아까 배신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그렇죠. 것 같은데요? 약간 보수적인 국민들이 많을 테니까. 기사를 본 사람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또 좀 실감하게 됐겠죠. 아니 루미코 씨 이때 천황이 육식 장려 정책 일환으로 먹은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또 있어요. 그 메이지 정부에서 소고기 말고도 권장한 음식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우유예요. 아. 네, 그 사람들은 우유가 소의 피라고 생각해서 부정을 탈까봐 그래서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근데 천안도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마신다고 그렇게 약간 홍보를 한 거죠. 선생님, 이거 천황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나요? 예, 당연히 있었겠죠. 천황이 소고기를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약 한 달 뒤인 2월 18일 천황의 거처에 자객 10명이 난입을 하게 됩니다. 자개까지. 그중 4명은 총에 맞아 사살당하고 1명은 중상, 5명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황궁에 침입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온 후 일본인이 육식을 함으로써 일본이 더러워져 신이 머물 곳이 없어졌다. 그러니 외국인들을 몰아내고 신과 제후의 땅을 예전처럼 지켜내야만 한다. 먹기 싫어하네요. 거부하는 거죠. 고기를. 성스러운 예, 뭔가. 성스러운 곳이 깨진다가 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땐 육식으로 부정을 타는 건 신성한 천황에게도 적용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인들의 육식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죠. 하지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선 국민 개개인의 체격이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서양인처럼 체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육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육식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은 부정을 탄다고 여겨져 기피하던 소고기 생산 산업을 정부가 맡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1869년 정부는 외국인 거류지인 스키치의 우마 회사를 세우고요. 소와 말을 기르고 소고기의 해체 작업과 판매까지 담당하면서 소고기 보급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와, 그냥 진짜 180도 바뀐 거네요. 제발 먹어라 소고기 좀. 이렇게 제발 소고기 좀 먹어. 먹자가 되는 거죠. 덕분에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싱싱한 고기를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낙농업을 위한 홋카이도 개척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우유 유명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낙농업이 유제품, 치즈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를 위해 삿포로에 농업대학을 설치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과대학 학장이었던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고용을 하게 돼요. 윌리엄 클라크는 홋카이도 임야에 농원을 개설해서 미국식 축사를 도입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클라크는 홋카이도 기후에 맞는 작물과 재배 관리 방법을 지도했는데요. 그 덕분에 양파, 당근, 감자, 양상추 같은 서양식 채소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루미코 씨, 이 클라크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인데 만약에 뭐 클라크 박사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아는 명언이 있어요. 뭘까요? 인간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소는 죽어 고백유를 남긴다. 힌트를 하나만 드릴게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고. 네. 보이즈 비 앰비션. 네. 이분이 그분이야. 신기하다. 그 말을 하신 분이구나. 예, 이렇게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고기를 권장하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오래된 금기를 깨고 부정하게 여기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육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게 되겠죠. 이때 당대 유명 지식인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진은 당시 1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던 사상가 핫토리 세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쿄 신번창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소고기가 언급되고 있어요.